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수업입니다. 벤처와 리더십. 오늘은 2주차에서 벤처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벌써 어제 태풍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고 코로나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피해 없게끔 각 친구들도 잘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리더십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있나요? 있다면 어떨 때 리더십을 발휘하나요?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리더십 우리가 뭐 생각하는 큰 리더십에서는 흔히 영화에서 보는 조폭들 이렇게 보면 리더십 대단하죠. 카리스마가 엄청 쩝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조직이 그 조폭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오너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할 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방향을 가리키고 그 방향으로 그 조직에 있는 팀원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게끔 하는 능력.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어느 쪽 방향,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죠. 친구들과 모여서 오늘은 어느 PC방 가자 라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겠네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라고 할 때 오늘은 뭐가 맛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부분도 해결이 한쪽으로 많은 팀 소속된 구성원들을 끌고 나가는 하나하나의 일련의 순간순간들의 과정일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것부터 회사를 운영하는 거, 국가를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군대를 이끄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리더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의 길이라는 것과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리더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한테 리더가
이런 길이다.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평탄하거나 즐겁거나 재미있거나 이러지만은 않는다. 무엇인가에 고독도 있고 힘듦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한국인의 리더십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포스코에서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면 비즈니스 리더, 현대사회에 중요한 영역인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서는 리더의 덕목 중에서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리더가 되지 않을까. 솔직한 리더가 진정성 있는 리더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리더에 대해서 진정성, 그리고 너무 친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여러 가지, 리더는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았어요. 이렇게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가 크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더가 돼야 되고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나는 리더 절대 안 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작거나 크거나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녀를 이끌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난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을 만나서 할 때도, 또한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도,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살면 리더가 필요가 없겠죠.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 그러면 리더의 역할이 필요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만 산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의미있게 살아가면 더 좋겠다. 리더도 작은 리더도 있고 큰 리더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역량이 된다면 더 큰 역할을 해서 더 선한 역할을 쪽의 리더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죠. 자, 리더십의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진토라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종대왕도 집현전이라고 만들어서 그곳의 젊은 유생들, 똑똑한 유생들을 만들어서 모아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을 받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새로운 알파벳을 시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매우 우수한 글이죠. 전 세계에서 한글이 가장 완벽한 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과학적인 글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우수한데 왜 우수하냐 하면 우리가 소리나는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음 문자에서는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음하기가 배우기가 아주 쉽다 하는 부분이 강점이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책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도서관을 설립을 했고,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도서관 기능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소방자위대를 설립을 하고, 세종대왕도 소방서를 설립을 했어요. 금화도감이라고. 경제에 대해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종이돈을 유통을 했고, 세종대왕은 동전을 유통하고 그 다음에 종이돈을 저하라고 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를 위해서 도로 포장, 가로등을 설치를 한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고, 세종대왕은 역참제도를 혁신을 하고
그리고 기하 구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말을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역참제도 그런 거를 많이 혁신을 했죠.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병원을 설립을 했고, 세종대왕은 해민국, 제민원 등 병원을 설립을 하고 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고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디언 조약을 체결을 했고, 세종대왕은 북쪽의 야만인들과도 또 대마도의 외인들과도 잘 이야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주 평화롭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교육기관을 강화해서 펜실베니아 대학을 설립을 해서 대학을 운영을 했고, 세종대왕은 성균관 향교를 강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의용군을 설립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육군과 해군을 강화를 했죠.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과 세종대왕의 유사점들이 많이 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알베니 플랜 유니언을 설계를 해서 독립 추구를 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명나라부터 독립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글자 달력, 가족제도 이런 것들을 한국형으로 했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미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매우 작은 나라. 영국의 식민지였기도 하죠. 그렇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벤자민 프랭클린보다 약 200년 정도 앞선 35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형태죠. 그렇지만 세종대왕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으로 뽑는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강하게 하려고 했던 세종대왕이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설립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굉장히 큰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세종대왕에 대한 책도 한번 읽어보아서 어떠한 유사한 스타일들이 있는지, 그러한 리더십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한테 리더는 팔로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당연하겠죠. 리더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리더가 하면 그 조직은 괴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편하지만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숭고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리더를 향한 지침이 있는데 개인의 욕심으로 리더의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돼요. 봉사와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전에 성찰하고 깨어나면 분석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항상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고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죠. 머리로 이끌고 일하고 가슴으로 포용하고 관계성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내일의 비전으로 오늘의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꿈은 미래, 발은 땅에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도 중요하고 내일의 비전도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 자, 이렇게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과 자기 성찰과 분석을 하는 것, 겸손과 또 겸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타인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건 아닌 거는 알겠죠. 머리와 가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고요.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현실도 직시해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더는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 아마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이와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데 링컨과 스티브 잡스의 비교를 보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이 노예를 해방을 시켰고 편견에 가득 찼던 19세기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인터넷 시대의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온 산업계의 리더들이죠. 이렇게 리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은 누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노예를 누가 해방시켰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엔 노예가 다 있었죠.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그냥 생기지 않았죠. 엄청난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겼고 대한민국에는 노예가 없어지게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차이를 만드는 리더십 중에서 20세기의 국가별 리더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백범, 김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산업계에서는
포드,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는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이건희, 현대의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산업계 리더죠.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 국가별의, 영역별의 굉장히 큰 리더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인도의 마하트마 간티,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중국의 등소평 묵택동, 미국의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산업계는 좀 전에 얘기했고, 포드와 스티브 잡스, 교육계는 페스탈로치, 존 드윈, 과학계는 아인슈타인, 에디슨, 연예계는 비틀즈, 스필버그, 스포츠계에는 모하마드 알리, 펠레, 종교계는 테라스녀, 김선추경, 이런 영역별, 이 밖에도 엄청난 리더들의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래서 내가 속한 가족, 학교, 직장, 그리고 나라에 어떠한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누군가와 집단과 차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리더십의 효과는 1970년대부터 경영학계에서는 리더십이 과연 차이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리더십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리더십의 효과는 수치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장기적인 효과, 예상 외의 효과 등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리더십의 효과는 당연히 존재해요. 그리고 시각에 따라 효과의 차이는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효과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지만 리더십에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리더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리더십의 효과 발생 시간과 대상에 따라서 조직과 집단의 차원과 개인 차원, 단기와 장기적 이렇게 해서 보면 조직과 집단 차원에서는 목표 달성, 문제 해결, 합리적 의사결정, 필요한 변화의 추구, 비전 제시, 개인의 차원에서는 수용자들의 만족감, 리더의 성취감, 열정적인 태도와 팀워크의 향상, 보상, 호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환경 대응, 바람직한 조직, 집단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 집단 생존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비전의 공유와 달성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집단 조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리더에 대한 인정과 몰입, 그다음에 추종자 리더십을 개발하거나 바람직한 리더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 또는 그 리더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승진한다든지 명성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나타나게 되는 형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단기적인 이득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부터 장기적으로 자기의 명성까지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준비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의 행동만을 잘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집단과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다양한 리더십 효과를 고려해서 리드해 나가요.